안녕하세요, 에이블리예요. 오늘은 지금 스킨케어는 미리 마치고 온 상태고요. 이따가 미팅이 있어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놓은 화장은 없어요. 근데 바로바로 손에 집히는 대로 그냥 화장해보려고요. 일단 렌즈부터 껴줄게요. 렌즈는 시크리스 3콘 코랄 브라운이고요. 이 렌즈가 원데이 렌즈인데 이렇게 여러 개 팩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2세트 정도 지금 쓰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예뻐가지고. 렌즈도 껴줬고 이제 메이크업 첫 단계로는 여기 지금 이런데 시선 강탈하고 있는 좀 골문 여드름은 아니었지만 제가 만져서 여드름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애들을 컨실러로 먼저 가려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 팟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로 덜어서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게 엄청 쫀쫀하다고 하나?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아마 쫀쫀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착 밀착되면서 커버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 트러블 나면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컨실러예요. 근데 가릴 게 오늘 너무 많다. 원래 이렇게 흉터 같은 거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손버릇이 너무 나빠가지고 자꾸 만져가지고 이제 제 피부가 예전에 그 회복력을 가진 어린 피부가 아닌데 예전하고 똑같이 대하니까는 피부가 감당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진짜 파운데이션 하나로만 계속 메이크업 했었는데 이제 컨실러를 계속 찾게 되네. 여기로 제가 코 주변이 유난히 더 빨갛거든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짜서 그렇기도 한데 기름에다가 꽝꽝 얼어있는 떡을 누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제 옆에서 터진 적이 있어요. 그게 얼굴에 이렇게 튀어서 이런 데랑 요런 데 되게 아직도 조금 붉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남자친구가 옛날에 그랬어. 그 떡 폭발 사건이 벌써 2, 3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네. 여기 다크서클도 앞쪽에만 이렇게만 가려줄게요. 제가 여기 앞쪽이 특히 진해가지고 여기를 칠하고 뒤쪽으로 그라데이션 시키는 게 더 낫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아직 좀 결자국이 있긴 한데 그냥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페이스샵 잉크레스팅 파운데이션 V1035. 여기가 많이 더럽네. 제 영상을 몇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 메이크업 이런 글리터 섀도우나 아니면 이렇게 립 스머징하고 그럴 때는 손가락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그걸로 욕먹은 적도 있고 외국인한테. 근데 베이스 메이크업은 항상 브러쉬나 퍼프 그렇게 도구를 꼭 사용해주거든요. 그만큼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개개인의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 좀 도구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많은 브러쉬 중에 사용하려고 가져온 브러쉬는요. 이거 필리밀리라는 브랜드의 Vcut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이게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 툴 브랜드예요. 필리밀리라는 브랜드가. 올리브영이 원래 좀 퍼프, 브러쉬 뭐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잖아요. 유명하기도 하고. 라뮤크 님도 되게 추천하는 브러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먼저 손등에 짜준 다음에 브러쉬의 한쪽 면에다가 이렇게 녹여줍니다.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쪽에 좀 먹여놓은 상태고요. 이게 모 자체가 되게 촘촘하고 부드럽고 여기는 일자 커팅이지만 반대쪽 보시면 얘가 안쪽으로 살짝 V 모양으로 꺾여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얼굴 굴곡 같은데 되게 잘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파운데이션 먹였던 면을 이렇게 얼굴에 도포를 해줍니다. 이게 뭐가 부드럽고 되게 자극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골문 위에다가 세게 눌러도 그냥 자극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또 민감성 피부의 대명사. 아무튼 민감하잖아요, 제가. 근데 얘는 진짜 자극이 없어가지고 너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따로 힘 조절 안 하고 도포만 해줬는데 다른 브러쉬들에 비해서 결이 거의 안 남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여기 아까 파운데이션 바르지 않은 면으로 이렇게 살짝 더 힘 빼가지고 바깥쪽으로 지나가주기만 하면은 벌써 결자국 하나도 안 남고 지금 밀착 엄청 잘 된 거 보이세요? 손에 힘 빼고 싹싹 몇 번 지나가면은 결이 다 없어지니까 이게 결 없애주는 그런 시간이라던가 에너지 낭비가 하나도 안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얘 사용하기가. 이런데 톡톡 두드려주기도 되게 좋고 얼굴 굴곡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눈가, 눈 밑에 이런 부위도 파운데이션 좀 남아있는 양으로 톡톡 두들겨주면 되게 테크닉 필요 없이 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로 바를 때 코같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위 그런 데는 바르기가 힘들어서 퍼프를 꼭 써주곤 하는데 이거는 모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얘 자체로 두드려서 퍼프 역할도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퍼프 따로 안 쓰고 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요즘 이 브러쉬로만 계속 화장을 해보고 베이스 메이크업만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 제일 잘 맞고 너무 손에 익기도 쉽고 그래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요즘. 제 생각에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 납작한 브러쉬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올리브영 이렇게 들리다가 생각나시면 이거 한번 사서 사용해보세요. 아무튼 저는 퍼프로 따로 안 두드리고 이렇게 베이스를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반토막 내버린 눈썹을 그리지 않고 아이 메이크업부터 해줄 거예요. 제가 눈썹을 너무 오랜만에 정리했더니 아주 그냥 주체를 못하고 그냥 뒤를 다 깎아버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민둥 눈썹 해보네요. 섀도우 첫 번째는 어퓨 끝뒤루 섀도우 29호 투윌입니다. 펄 섀도우예요. 또다시 원시적인 손가락으로 돌아가서 너무 발색이 세가지고 한번 가져온 걸로 양쪽 다 발라도 되겠네요. 애교살에도 이렇게 짱빨리 마무리해주고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우드 블랑 이걸로 뒤쪽에 좀 더 칠해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스 스타터 키트에 있는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예요. 제가 진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가져왔거든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실패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밖에 나와 있던 거 집은 거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언더에도 반만. 제가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주로 많이 쓰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블랙 리퀴드 라이너로 해줄게요. 와, 너무 진한데? 이거 좀 마르면 블렌딩 시켜주면서 음영을 한 단계 좀 더 넣을게요. 음영 넣어줄 거는 이거 치카이치코 원샷 아이 팔레트 사르르 모래 감성이고 이게 7호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것만 사용해줄 건데 뭔가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에서 컬러 하나만 쓰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 되게 죄책감 드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이것만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때문에 뭔가 구매하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싱글 섀도우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싱글 섀도우 매트한 게 눈에 안 띄어서 이걸로 써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이 브러쉬는 얼마 전에 아리따움에서 새로 구매한 눕눕이라는 브러쉬거든요. 누에다가 디귿 받침이에요. 눕눕. 이게 엄청 작아가지고 눈꼬리 아니면 아이라인 가까이 블렌딩 해주기가 되게 괜찮아요. 아이라인이 블랙이라 너무 진하니까 그 위에 덮어서 지속력도 좀 높여주면서 바깥쪽으로 블렌딩도 해주고 먼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7만이라는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미팅 그런 자리라던가 아니면 일거리가 생기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한테 특히 되게 감사하고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더 넓게 위에까지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해주고 나면은 이 언더 속눈썹 거슬리니까 그 전에 먼저 글리터 발라주겠습니다. 블랙루즈 거예요. 제가 키튼 카르마를 다 써버린 지가 오래돼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키튼 카르마를 딱히 다시 살 생각이 없어요. 쓰다 보니까 다른 걸 잘 모르겠고 얘도 되게 큰 실버 펄 입자가 박혀있는 거 그런 특징들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물론 손등에다가 넓게 해서 펴 발라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겠지만 사실 양쪽에 다르게 바르고 나가도 전혀 모를걸요, 사람들이. 그 대신에 스틸러는 이제 요새 많이 쓰는 게 원더러스트. 원더러스트가 진짜 짱이에요. 마스카라를 해주기 위해 뷰러를 찝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뷰러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랬더니 속눈썹 펌 하면은 되게 되게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있을 때는 맨날 까먹어요. 시간 없을 때 이렇게 뷰러 하고 있기 싫어서 계속 생각나나 그게? 아무튼 지금은 시간이 없는 상태라서 또 생각이 났네요 그게. 마스카라 픽서는 오늘도 아리따움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써서 이제 섬유질 말고 뭔가 액상만 남아있는 느낌? 재구매를 물론 할 예정입니다. 빨리 말리고. 마스카라는 제가 이번에가 아니고 저번에 새로 산 건데 친구가 추천해줘서 산 거거든요. 메이블린 뭐로 돼 있는겨? 메이블린 폰트가 이상해요. 아무튼 메이블린 요거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마스카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빛 모양으로 돼 있어서 그 친구는 되게 잘 쓰고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 많이는 안 써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곡선 모양이라 언더 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언더 마스카라는 소리 듣고 오면 이제 렌즈에 묻거나 눈 아래에 묻거나 언더 살에 묻잖아요. 근데 이게 빛 모양으로 언더만 싹싹 빗어주니까 되게 괜찮고 인조 속눈썹 붙였을 때 얘로 마스카라 해주면 그 인조 속눈썹이 이렇게 가닥가닥 붙는 현상이 조금 덜해서 그럴 때 좀 사용했었어요, 요새. 하지만 역시 제 사랑은 키스미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 끝! 마무리로 좀 지워진 점막 아이라인이랑 꼬리랑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언더에 제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 언더 뿌리 쪽에 점만 콕콕 찍어서 속눈썹 좀 가닥가닥 풍성해 보이게. 이 정도면 일단은 된 것 같고 나중에 더 수정할 거 보이면 수정하기로 하고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색깔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호수가 안 적혀 있어서 더보기란에서 찾아서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이 눈썹 뒤에가 너무 비어 있어서 밝은 색 아이브로우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티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두운 거 바꿨어요. 왜 꼭 이런 중요한 날에는 가려지지 않는 볼록한 트러블이 나는 걸까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한 제 잘못이겠죠. 그리고 아이브로우 꺼낸 김에 애교살도 살짝 그려줍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는 에뛰드 하우스 내추럴 브라운. 어차피 털이 앞에밖에 없으니까 그냥 있는 털 다 칠해줄게요. 블러셔는 어퓨 끝뒤로 블러셔. 제가 얼마 전에 딸기 밀크티 메이크업 할 때도 썼던 건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호수예요. 이거는 6호 이런 톤 다운된 말린 장미, 로즈 그런 컬러고 살짝 쉬머하게 펄감이 살짝 있어요. 근데 이 어퓨 끝뒤로 블러셔 이 시리즈가 다 예뻐요. 색이 진짜. 사실 엄청 쿨한 핑크는 제가 취향의 차이로 취향에 따라서 안 쓰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다 잘 쓰고 있고 제가 소개를 했던 제품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톡톡톡 먼저 좀 유분기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넓게 이쪽도 되게 예쁘죠 이거? 딱 예쁘게 좀 발그레하다 이런 느낌의 컬러? 립은 지금 2개 중에 고민 중이거든요. 삐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막장의 정석 요거 하고 투쿨포스쿨 누아즈 립 우디 벨벳 5호 이거 둘 중에 고민 중인데 이거 2개가 사실 제가 비교해보니까 색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살짝 다른가? 이게 막장의 정석인데 좀 더 진하고 고추장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누아즈 립이 더 보들보들 이렇게 발리는 그런 가볍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고 삐아는 비교적 좀 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손등에서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보니까 누아즈 립 요게 좀 더 오렌지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오늘 블러셔에는 요거 삐아 막장의 정석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걸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 발라주고 이쪽에만 약간 더 진하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지난번에 요즘 최애 하이라이터라고 말씀드렸던 슈레피 리치 하이라이터. 지문이 엄청 묻었네요. 이거는 크림 타입인데 펄 입자도 진짜 곱고 홀리님이 소개하실 때 국내에 없는 광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를 했는데 진짜 이게 국내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하이라이터가 아니라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외국 언니들이 코나 뭐 여기 눈 앞머리에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런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에서 데일리로 좀 쓸 수 있게 나온 것 같은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얘를 단독으로 써주면 되게 하얘요, 느낌이. 그래서 얘를 저는 먼저 발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좀 골드 펄이라든지 샴페인 펄로 된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를 얹어주면은 이게 크림 타입이니까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 발색도 좀 높여주면서 이 흰기도 좀 중화를 시켜줘서 그렇게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최근에 발견한 방법이라서 요새는 계속 이렇게 써요. 그거를 어퓨 꾸띠르 하이라이터로 써주고 있고 1호 팝더 플래시입니다. 2호가 조금 핑크, 그런 핑크빔 느낌이고 얘는 그냥 샴페인? 베이지 톤? 하이라이터 바를 때 제가 또 요즘 사용하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거는 더툴랩 브러쉬고 160번 블러셔 펜 이렇게 써있거든요. 작은 모양의 펜 브러쉬 종류예요.
제가 하이라이터, 노즈 하이라이터 넣을 때 펜브러쉬로 하면은 항상 어디 거냐고 이렇게 물어들 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그냥 집에 있어서 쓰던 거라서 어디 거라고 대답을 항상 못 해드리고 그냥 집에 있어서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아서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서 쓴 거지 진짜. 이게 좀 평소에 쓰던 펜브러쉬들보다 적당히 좀 탄성도 있으면서 하이라이터도 잘 갈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에 쓰기에 더 적합한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크림 타입 하이라이터로 여기 이렇게 깔아놓은 데다가 이거를 한 번 더 지나가면은 이렇게 없는 코를 제가 직접 의노님이 돼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쉐딩 안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라는 거는 하이라이터 역할이 진짜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나머지도 하이라이터 해주겠습니다. 볼 쪽에 파우더 하는 겸으로 해서 웃을 때 여기 뽕긋 나오는 데다가 칠해줄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 바본가 봐요. 저 쉐딩을 안 하고 지금 껐잖아요. 마지막으로 쉐딩 해주고 진짜로 머리 하러 갈게요. 쉐딩은 제가 얼마 전에 재구매한 이니스프리 꿀 미숫가루로 해줄게요. 얘가 제가 평생 살면서 다 써서 다시 산 섀도우 1호예요. 오늘도 역시 수아도르 브러쉬에 묻혀서 이 브러쉬를 만나고 정말 노즈 쉐딩 삶의 질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좋아하는 브러쉬 특집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꼭 메이크업이 아니면 잘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도 좀 많이 봐주세요, 이제. 부탁합니다. 저 이제 브이로그 되게 많이 올릴 거라서 안 보고 싶으셔도 보셔야 돼요. 강요해 막. 그냥 막 안쪽으로 굴려가지고 어차피 머리 풀을 거라 티도 안 나요. 노즈 쉐딩 하고 턱 쉐딩 다 했고 이제 진짜 머리 하고 올게요. 다시. 응? 이거 머리 왜 이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살구 영상에서 앞머리를 살짝 시스루 느낌으로 촬영하고 싶어서 잠깐 잘랐는데 그거 생각 못하고 옆머리랑 같이 고데기를 했더니 얘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물결을 그리면서 꺾여버렸어요. 어쨌든 머리를 좀 말아줬고요. 귀걸이는 되게 긴 거 할 건데 요렇게 된 거.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샀나?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샀나? 아무튼 이거 5,000원이었나 5,000원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골드 컬러 귀걸이를 해줬고요. 티는 그냥 이거 입고 가고 밑에 하의를 이거 플리츠 스커트 이거 입은 다음에 그리고 트렌치 코트 입어줄 건데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입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어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 메이썸 거고요. 메이썸이 코트 종류 1+1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1 하는 걸로 해서 하나를 얘로 샀는데 이게 컬러도 되게 예쁘고 길이감도 딱 괜찮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긴 샀는데 사실 구김이 되게 많이 가요. 근데 그냥 5만 원인가 6만 원 주고 샀으니까 잘 입겠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이상해. 아 이게 구김이 잘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소매도 이게 미디엄 사이즈인데 이렇게 굽히면 이만큼밖에 안 와요. 이게 내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쨌든 겟레드미 같이 준비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대충 설명하면서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나가봐야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